안녕하세요. 필로지기 여러분. 이제 일부 학교는 이미 학기를 시작했을 것이고 아직 개강을 안 한 학교는 늦어도 다음 주에는 학기가 시작될 텐데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느라 많이 정신들 없으시죠? 학기가 시작함에 따라 저도 다시 수업이 좀 많아지고 상담도 좀 잦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들 게다가 유학에 대해 모르는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유학과 유학생에 대해 오해를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유학에 대한 진실과 거짓 짧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유학생은 사고가 자유롭다. 진실입니다. 아무래도 선을 넘지 않는 그 선에서는 해외는 자기의 주장을 좀 더 자유롭게 표현하는 문화가 있고 유학생들은 자기 표현에 있어서 한국 학생들에 비교해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 안에 있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사실 소사이티 노름에 맞추지 않고 조금 더 자신이 갖고 있는 뭐 캐릭터리스틱이라든지 아니면 오피니언 등을 좀 자유스럽게 표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사실 유학생들이 버릇없다, 마음대로다 라고 보일 때도 있으니 우리 유학생분들도 자기 주장과 아이덴티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래도 한국은 동방예의 지국인 만큼 많은 배려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특별히 갖도록 합시다. 두 번째, 영어 실력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100% 거짓입니다. 물론 영어권 국가에서 유학을 하면 스스로 영어에 노출되기는 쉽고 어느 정도까지는 노력 없이 그냥 영어 실력이 향상될 수 있지만 그것도 딱 어느 정도까지입니다. 많은 유학생들이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특히 고등학교 후반, 대학교를 가게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영어 하기를 위해서 유학 가는 것은 절대 아니죠. 그리고 비교를 하다 보면 이제 리포트도 쓰게 되고 뭐 에세이도 좀 심화적으로 쓰게 되면 굉장히 뒤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내가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영어권 문화에 조금 클럽이든 아니면 외국인 커뮤니티든 용기를 내서 들어가는 것이 영어 늘리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카데믹한 영어는 당연히 공부를 통해서 그리고 문화랑 영어 쓰임 그리고 스피킹은 좀 놀면서 하나씩 채워가는 게 가장 효율적이죠. 세 번째, 해외 공부는 한국에 비해 무조건 더 쉽다. 거짓입니다. 고등학교까지는 한국이 확실히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미국이나 캐나다 대학 레벨에서 보자면 학년이 높아질수록 난이도가 급상승합니다. 게다가 모든 것이 당연히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교수의 실력 차에 따라도 있지만 영어 실력이 탄탄하지 않으면 수업 진행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해외 공부가 쉽다고 깔보고 무작정 들어가게 되면 큰 코 다치기 쉽습니다. 최악의 경우엔 학교에서 잘릴 수도 있거든요. 특히 수학을 어느 정도 잘한다고 공대, 컴싸 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실패한 케이스를 봤습니다. 네 번째, 유학 가면 돈으로 무엇이든 해결이 가능하다. 진실입니다. 솔직히 이거는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진실이라고 어느 정도 생각이 드네요. 어찌 보면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하지만 해외 유학생분들 중 일부는 뭐 학교 과제, 그리고 뭐 졸업 페이퍼 등 모든 것을 돈을 주고 사람을 써서 해결하는 친구들도 꽤 있고 많은 도움을 외부에서 돈을 주고 해결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얻은 졸업장이 대신해 주는 것으로 만약에 얻은 졸업장이라면 그 학생의 미래에는 조금도 도움되지 않는다는 거. 그 점은 꼭 알아두셨으면 해요. 짧게 보면 안 되고 길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은 특히 이 시대는 실력이 뒷받침을 해줘야지 안 그러면 졸업장은 누구나 흔히들 갖고 있는 종이 한 장일 뿐입니다. 다섯 번째, 대학생 때 유학을 가면 영어를 유창하게 하기 어렵다. 너무 늦은 유학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거네요. 이것은 거짓입니다. 이건 결국 본인의 노력을 안 하고 하는 변명이라는 솔직히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만큼 많이 봐왔기 때문에. 물론 발음은 원어민처럼 되게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영어 실력을 두고 뭐 논리적인 사고방식이나 영어의 쓰임을 두고 이야기를 한다면 학생 스스로가 외국인들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아카데미컬하게
좀 디벨롭먼트를 하려고 하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액티비티, 클럽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경험을 하고 참여를 한다면 영어 실력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해외에는 한국처럼 학원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혼자 해야 한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요즘은 해외에도 학원들이 생각보다 많고 큰 도시들은 조금 많은 편이고 그리고 해외도 과외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내가 모르는 부분들이 있으면 선생님이나 교수 아니면 TA, 조교들한테 물어보면 사실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한국 유학생 분들이 제일 안 하는 거 물어보러 가는 겁니다. 물어보면 굉장히 친절하게 알려주거든요. 오피스 아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눈도장 찍기도 좋고 사실 그 교수가 어떻게 이 메타리얼을 가르치고 있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가르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고등학생이라면 당연히 assign teacher한테 대학생이라면 제발 오피스 아워를 충분히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체그나 스터디 헬프 사이트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이제는 조금 쉽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처럼 줌을 통해서 원격으로 과외나 아니면 수업을 제공하는 선생님들도 있으니까 만약에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일곱 번째, 유학을 오래 하면 한국 사회에 쉽게 적응하기 어렵다. 진실입니다. 저는 사실 한국 사회에 좀 쉽게 적응을 했지만 제 주위만 봐도 비교하고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제 친구 중 한 명은 회사 내에서 압정법을 쓰지 않았다고 하여 상사에게 혼이 났는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해야 하나 이런 자기 중심적인 생각도 사실 많이 있죠. 그래서 해외에서는 자연스러웠던 습관이나 어투가 한국 사회에서는 조금은 건방지게 들리거나 예의가 없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저도 처음엔 나의 작은 행동들이 실수일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회사에서의 애트모스피어가 개인 성향보다는 조금은 단체 그리고 배려가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는 걸 한국에 와서 활동해 보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조금씩은 제가 살던 곳과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캐나다는 미국은 회사들은 이랬는데 하면서 하지만 저는 한국 사회가 더 훨씬 재밌고 다이나믹하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그 동방예의지국이라는 그 예의적인 부분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니까요. 이렇게 몇 가지 진실과 거짓을 조금 얘기해 봤는데 확실히 개인 성향이나 익스피리언스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몇 가지 오해인 것들은 조금 해결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구독자분들도 좀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좀 더 강력한 진실과 거짓을 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화이팅 하세요.